과학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과학 행사가 많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과학의 달이 가지는 의미와 올해 진행될 과학 행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4월이 왜 과학의 달로 지정됐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4월이 과학의 달이 된 것은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1967년에 이제 과학기술부가 만들어졌는데 과학처가 그 이듬해에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했죠. 그래서 금년이 이제 48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1976년부터 매년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학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던 것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4월 19일 날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진화론을 주창한 그 찰스 다윈의 기일을 정해서 4월 19일을 과학데이, 사이언스데이로 정했는데요. 일제에서 이제 이것을 독립운동 세력으로 간주를 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학의 날 활동을 못 하다가 아까 67년 4월 21일 날 과학기술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날을 과학의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유래를 들어보니까 이 4월이 더더욱 의미가 있고 중요한 달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4월 과학의 달 어떤 행사들이 주로 열리게 되는 겁니까? 금년이 이제 광복 70주년 기념이 드는 해이고요. 과학계에서도 유엔이 정한 빛의 해이고 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100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 10월 달에는 세계 과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로서는 대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해가 되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 한편으로 이제 국정과제가 지금 창조 경제 구현이기 때문에 4월 주제를 상상이 실현되는 창조경제, 과학기술이 만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몇 가지 행사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그 과천이라든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과학 축제라든가 과학 특강, 전시회, 또 과학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과천 과학관에서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의 그림 동화 문 드림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 드림 콘서트가 열릴 계획입니다. 아마 가족들이 같이 가시면은 굉장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키스트를 비롯해가지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이제 그 과학자와의 만남이라든가 과학시설 견학, 또 첨단 기술 전시, 발표,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YTN하고 또 공동 주관해서 오는 23일에는 그 과학사랑 음악회도 또 개최될 계획입니다. 잠깐 들어봤는데 꽤나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이 정도 발전을 했고 또 이 과학기술을 청소년들이 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사실은 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발족된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만에 지금 세계 10위권 정도 와 있고요. 일부 분야는 세계 탑 레벨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과학기술자들의 땀과 열정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박수를 보낼 일이고요.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요즘은 과학기술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과학기술 그러면은 신기술, 신제품, 뭐 신공정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심지어는 뭐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도 과학기술이 없이는 더 이상 세계 선두권에 진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은 그냥 과학기술자만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 시대를 지났죠. 이제 모두의 것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가 과학기술자가 될 사람만 과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이 어떤 분야로 나가든지 간에 과학기술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과학기술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과학기술 행사도 우리 지금 과학의 달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열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이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데 뭐 그런 시간을 아껴서 주말에라도 이제 과학관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무한상상실 이런데 방문을 해서
탐구 정신을 키우고 또 창의력을 키워서 예.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세계적인 과학자의 비전, 꿈을 심고 맞아요. 그걸 잘 커야죠. 그래서 국내 최고 과학자가 되고 또 앞으로 과학자로 발달을 해서 예. 대한민국을 짊어질 또 세계 인류를 짊어질 역군으로 키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벨상 수상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한때 우리가 전 국민의 과학화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뭐 주부나 어르신들 모두 다 과학관이라든가 무한상상실 이런 데를 자주 방문해서 과학기술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내일 사실 이제 개기월식이 지금 계획돼 있다고 하죠. 내일을 네. 놓치면 아마 3년 뒤인 2018년 1월 달이나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애들 손잡고 네. 인근에 가서 개기월식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다만 내일 날씨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떠나시기 전에 꼭 날씨를 확인해보고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행사가 많이 열리잖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렇습니다. 흥미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